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충북형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과 강원, 충남, 전남 등에 이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7번째입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시생활지원, 실업급여, 긴급복지수급 등 중복 수혜자를 뺀 23만 8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387만 원 이하 3인 가구, 650만 원 이하 6인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입니다.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55억 원의 필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11개 시군이 조례 제정과 추경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주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무분의지 직전인 상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시행기간이 짧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도는 관련 브리핑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감염이 없고 특히 청주는 19일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방역 당국이 벚꽃 축제를 비롯한 4월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하며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4월 초 계획했던 충주 벚꽃 축제와 제천 청풍호 벚꽃 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를 비롯해 충북 지역에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5개 축제는 전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축제인 만큼 자치단체나 지역 상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방역 효과는 사실상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구례군의 경우 산수유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60대 남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꽃구경 올해는 차 안에서 구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광 전문 사이트인 들락날락 충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꽃구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완치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8명은 청주 지역 확진자로 이제 청주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유럽발 입국자 120명이 진천 법무연수원에 추가 입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입소했던 유럽 입국자 324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을 이끌어갈 선대위 출범식을 열어 민주당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충북의 후보 8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권을 향한 강한 비판과 함께 충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8명이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합니다. 21대 충북 선거 화이팅! 코로나19로 축소돼 열린 선대위 8대식에서는 현 정권과 여당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생과 경제, 안보,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까지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능과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에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상당의 새 얼굴 윤갑군 후보와 첫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수민 후보 등 후보 8명은
여야 4대 4의 균형을 깨고 전 지역 석권을 다짐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과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 의대 정원 확대,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조성 등을 공약하며 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서울 국민의 정주 여건을 좀 한층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기보다는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구를 만들어서 제 첫 번째 공약은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청주를 만든다. 소각장 잔다르크 김수민, 오차 소각장 결사저지입니다. 4.15 총선 여야 후보들은 26일과 27일 본 후보 등록 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맘 놓고 나갈 수 없는 요즘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내일 영동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는 최고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현재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 소식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들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이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명목으로 군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인데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을 떠나 당장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오는 5월 외국인을 제외한 군민 1명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면 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울주군 거주자는 22만 2,556명, 222억 원 이상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보편적 긴급 국민지원금,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확장형으로 은행 체크카드나 현금 형태로 한 차례 지급됩니다.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입니다. 어려운 기존 사업이나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하지만 울산 내 다른 지자체 거주 주민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만 해도 울주군과 나머지 지자체 간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셋째야 500만 원 등 모두 8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남군은 230만 원이 전부고 중구와 동군은 19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울산 시민으로서 조금 구만 다를 뿐이잖아요. 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 울산 지역 확진자 36명 가운데 남구 주민은 14명에 이르지만 울주군 확진자는 1명입니다. 지자체마다 몇십억 원씩의 재난관리기금이 있다지만 관련법상 이 기금으론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어 가난한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원 가능한 자금으로 일단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평가하기는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극복, 나가 인구 유입과 내수 진작이라는 위중이 담긴 지원책의 의미를 깎아내릴 순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구군마다 다를 리 없습니다. 90만 명이 넘는 나머지 시민들이 느낄 역차별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 보이질 않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식목의 계절은 다가오고 있지만 나무 시장 역시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심자며 온라인상에서 벌이고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산림조합이 식목철을 맞아 문을 연 대전 유성의 나무시장입니다. 사과, 배, 감 등 각종 유실수와 관상수 등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발길은 뜸한 편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있기도 갑갑하고 그래서 나무를 밭도 있고 그래서 심어가지고 손주들도 먹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산림청은 50년째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졌던 내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묘목을 받으려고 긴 줄이 형성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산림청 홈피를 통해 무료 교환권을 배포한 겁니다. 그루콘으로 불리는 이 교환권은 10,000원어치의 묘목을 살 수 있는 쿠폰인데 지난 11일 3,000장에 이어 16일엔 2,000장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그루콘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고르실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지금 뜨겁습니다.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23만여 명이 참가해 8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1970년부터 산림청과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전개해온 내나무 갖기 운동은 코로나가 닥친 올해는 지자체 인력들이 방역 등에 대거 투입되면서 반쪽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리에 빠진 이때 내나무 갖기 운동에 동참해 희망을 심어보는 것도 위기를 헤쳐나가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DJB 이인범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오늘의 이슈와 화제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우삼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단양 국회의원 후보 이우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충북 선거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진표가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천 단양은 지난 선거와 구도가 똑같은데요. 네.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와의 리턴 매치가 지금 네. 가장 주목이 되고 관전 포인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석을 보면 박빙을 예상하는 것도 많고요. 네.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이신가요? 전략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1년 9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또 지역민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SOC 관련 사업들이라든가 현안 사업들을 시작하고 네. 또 이미 시작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천 단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고 우리 제천 단양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모범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소멸해가는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다시 활력을 찾는가 하는 그런 전국적인 모범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 이제 제천 단양은 그동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네. 거뒀고 이제 이우삼 의원께서 깃발을 꼽으셨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요인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나요? 일단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네. 집권 여당의 후보로 모아진 힘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제가 2016년 첫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정치 신인의 그런 마음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제천 단양 유권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선택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이제 2년 정도 스스로 의정 활동을 평가하신다면은 좀 굵직한 성과, 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지역이 약 한 4년여간의 국회의원의 공백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SOC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면 이번에 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지금 제천에서 영월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우리 제천 남부 쪽에 그 금성에서 청풍 거쳐서 수산으로 가는 이 도로가 지금 올해 국토부의 그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것이 이제 선형 개량을 통해서 시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봉량에서 신림 구간 국도도 지금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것도 이제 4차선 확장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OC 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현안들은 대부분이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활동을 또 많이 해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 이제 2년이 좀 안 되는 또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지 20대 국회의원들의 어떤 성적을 분석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우삼 의원의 법안 처리율이 12.3%로 전체 국회의원 성적 중에서 가장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픈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픈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1년 9개월이고 기본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처리하는 그 기간들이 속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리율이 좀 낮은 측면이 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몇 가지 이제 굵직한 법안들도 이제 통과를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 지역의 그 예산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법안 활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주안점을 거기에 뒀다. 그리고 이제 처리 기간이 또 아직 뭐 2016년, 17년에 발의한 법안들도 아직 통과가 안 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서서 지난번 선거 때도 경제 활성화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됐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이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엄태영 후보도 이제 공약을 보니까 경제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차별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제천 단양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를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이러저런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의 후보고 또한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적임자라고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 단양은 관광지가 이제 많잖아요. 그 이제 요즘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또 그 피해가 더 클 텐데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화려한 그 관광 자원을 제대로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광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외집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보고 가는 우리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안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천시와 또 도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테마형 관광이라든가 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공약들도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그 외지에서 이제 오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구 감소 또 인구 소멸 위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천 단양이 또 인구 감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천 단양에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여야 그래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또 여기 와서 그 정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테마형 관광 이런 것들 그 관광 인프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과 또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체류형 관광, 테마형 관광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그 청풍권, 단양권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내권으로 같이 이제 연동이 될 수 있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제천 같은 경우가 선사시대 이후에 선사시대의 전말동굴, 단양에도 선사시대의 수양계 유적부터 해서 삼한시대의 의림지, 가까이는 이제 구한말의 의병까지 역사의 전면에 항상 등장했던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이거 개별화시키고 파편화시키고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잘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잘 상품화시키면 아주 중요한 우리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천 단양에 사는 젊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제천 단양의 젊은이들은 어떤 점을 좀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뭐 비단 저희 지역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나 일자리 문제가 뭐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좀 깊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또 세계적인 그런 그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런 문제를 또 국가적 차원에서 또 우리 제천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제가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지역 발전에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제천 단양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관광 산업 활성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유치하게 그것은 조금 이등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그 특성,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천은 조선시대의 3대 양령시장의 하나였고 또한 그 한방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금까지 쭉 선점해 오면서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축제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도 제천을 중심으로 이 백두대간 안쪽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약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천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방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 조성이 지금 이제 삽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제천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지금 각국의 이제 천연물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천이 그 천연물 산업의 메카로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중소도시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함께 잘 연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의 특징을 잘 살린 네.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운동 더 바빠지실 텐데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2년 짧게 2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참 여전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천 단양의 새로운 도약, 제천 단양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후보, 청와대와 또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저 이우삼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들 손잡고 새로운 제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천 단양 민주당 이우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